상관없잖아. 그냥 찍어. 안녕하세요. 네. 카메라 앞에만 서면은 어색해지는 남자. 그래서 본의 아니게 어색해지는 방송을 만들고 있는 최공재입니다. 그저께 그 필통 프로그램 보니까 점심을 드시고 졸음이 오실 때 제 얼굴 보면 잠이 확 달아난다고 하더라고요. 칭찬인지 어떤지 하여튼 기분은 참 더러운데, 어쨌든 어색한 남자 그리고 졸음을 쫓는 남자 최공재가 진행하는 시네마 까먹는 소리의 오늘 3회째입니다. 역시나 대본도 없는 방송이 될 것 같고요. 오늘 어버이날이에요. 맞아. 오늘 어버이날입니다. 아버님, 어머님, 아니 아버님은 저는 이제 돌아가 있으니까 어머님 어머님 저를 낳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오늘 저녁에는 좀 일찍 댁에 들어가셔서 카네이션은 못 따라드리더라도 이제 전화 한 통화씩은 꼭 해주시는, 그래서 부모님을 좀 섬기는, 어쨌든 이제 자기 자신 나라는 존재를 만들어 주시고 태어나서 이 세상에 이제 빛을 발하게 해주신 분이니까는요. 그분한테 감사의 인사를 전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아름다운 얘기는 저희 방송에서 맞지 않는데, 어쨌든 오늘도 대본이 없이 갑니다. 당분간 대본이 없을 것 같고, 머릿속에 들어있는 얘기들을 가감없이 그냥 막말 장렬하면서 하겠는데, 이게 좀 익숙해지지 않아서 아직까지도 막말 장렬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이게 어색하니까 뒤에만 있던 사람이 카메라 앞으로 나왔을 때 어떤 전혀 다른 세상이 있더라고요, 이 세상이.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세상에 왔을 때 그때 어떤 심정을 좀 시청자 여러분께서 이해를 좀 해주시고 이 방송을 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어색한 방송 컨셉도 그렇게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세 번째 주제는요, 바로 이겁니다. 영화제는 관객을 위한 축제가 아니다 라는 거죠. 영어로 보면 필름 페스티벌이라고 하죠. 영화제를 페스티벌, 축제해야 되는데, 왜 제가 이런 주제를 정했냐면요, 얼마 전에 전주영화제가 이제 몇 회인지 잘 기억 안 나는데 일단 시작을 했고 이제 폐막이 됐죠, 저번 주에. 그리고 전주영화제를 시작을 해서 이제 올 연말까지 이제 줄기차게 우리나라에서 영화제들, 각종 국제영화제들부터 해고 조그만 영화제들이 이렇게 다 이제 영화제를 이제 진행이 됩니다.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 영화제들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과연 이 영화제들이 제대로 된 영화제들인지, 정말 관객들을 위한 영화제인지, 정말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화제는 분명히 관객을 위한 축제가 못 됩니다. 사람들은 그렇죠. 대부분의 관객들은, 시청자들은 영화제 보면 막 야외 공연도 하고 뭐도 하고 영화제도 막 관객들이 막 있으니까는 재밌는 페스티벌 같이처럼 보이겠죠. 하지만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기에는 뭔가 좀 이상성이 있죠.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화제라는 것은 영화인들, 그것도 소수의 어떤 영화 권력을 가지고 있는 놈들만의 축제입니다. 단지 자기들의 축제를 즐기기 위해서 관객들을 유도하죠. 영화를 보게 만들고 그 가지고 사람들 머릿수를 채운 다음에 우린 이만큼이야 라고 하는 거죠. 분명히 관객들은 그 영화제 영화들을 보러 갑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웬만한 극장들이 이제 상업영화 영화들만 상영하다 보니까 DVD 시장이나 이제 이런 시장도 망했고, 우리나라에서는 부가 시장도 다 망했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관객들이 극장에서 영화를, 자기가 원하는 영화를 볼 수 있는 공간은 지금 이제 영화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영화제를 돌아다니면서 영화를 보게 되죠. 그러니까 관객들은 정치적인 성향이나 이런저런 영화제 성격이나 이런 걸 다 떠나서 내가 보고 싶은 영화를 보러 가는데, 문제는 보러 가는 사람들이 극히 정해져 있다라는 거죠. 전국의 영화제를 돌아봐도. 그리고 이게 정말 그 지역에서 하는 영화제라면 그 지역 주민들이나, 전주영화제면 전주 시민들이나, 부산영화제면 부산 시민들이나, 부천영화제면 부천 시민들이 가야 되는데, 일단 부산은 좀 시민들이 참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연예인들 보러든 뭐든. 근데 전주나 부천을 가면, 제가 알고 있는 전주하고 부천 사람들이 꽤 많은데, 걔네들은 영화제가 있다는 것만 알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자, 그렇더라면 외부에서 오는 사람만으로 축제를 벌인다? 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왜 지들만의 축제라고 했는지는 영화제가 지들만의 축제, 영화제 어떤 소수 권력, 제가 말하는 뭐 어떤 양아치 집단의 그런 그 지들만의 축제라고 했을 때 왜 그러냐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게요. 우리나라에 이렇게 왜 영화제가 많은 줄 아세요? 영화제 몇 개인지 모르죠? 돈에 먹으려고요. 응? 지들끼리 돈에 먹으려고. 아, 지들끼리 해먹으려고? 아니, 그러니까 이제 봉다리는 이제 이 시스템을 아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일반 관객들은 안 모를 거예요. 일반 이제 시청자분들은 안 모르실 겁니다. 우리나라에는요, 자, 다 간단하게 이름만 생각나는 국제영화제가 봅시다. 부산, 전주, 부천, 제천 영화제. 크게는 이원 4개 정도가 있죠. 그 다음에 뭐 국제 청소년 영화제부터 해서 북한 인권 영화도 이제 앞에 국제를 붙였어요. 어차피 뭐 한두 개 나라만 오긴 하지만. 어쨌든 그래서 단편 영화제, 아시아나 국제 단편 영화제, 국제자가 붙은 영화제만 해도 10개가 넘습니다. 수십 개가 다른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자체 지역에서 하는 조그만 영화제들, 이런 영화들까지 다 합치면 저도 숫자가 헤아릴 수 없어요. 그냥 한 100개 정도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 중에 트먹영화제라고도 있습니다. 트먹영화제 들어보셨어요? 제주도에서 하는 영화제인데 제 기호는 이제 한 10회 거의 다 됐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진짜 막 희한한 영화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영화인들조차도 모르는 영화제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이 영화제들이 대부분 다 보면 정부의 지원을 받거나 지방의 지원을 받아서 영화제가 만들어지거든요. 자체의 수익 구조가 전혀 없어요. 자체의 수익 구조가 없기 때문에 그 세금으로서 운영이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그렇다면 영화에 미친 나라 아니면 영화제에 미친 나라 해야 되는데 영화제에 미친 나라. 과연 그럴까? 잘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나라 관객들이 영화에 정말 미쳤다라면 이렇게 한국 영화 아니면 헐리우드 영화만 보는 이 시스템이 없어졌겠죠. 왜? 나는 더 많은 영화, 더 재밌는 영화, 더 다양한 영화들을 보기 위해서 영화를 찾아다닐 거니까. 영화에 미쳤다라면. 그건 미쳤던 우리들이 잘 알잖아요. 이미 볼 영화 다 봤고, 그렇다면 이제 또 영화를 보고 싶으니까 다른 영화를 찾게 되는 것처럼. 근데 지금 한국에서는 헐리우드 영화 아니면 한국 영화만 봅니다. 시장 점유율이 40대 60 정도가 되죠. 나머지 유럽 영화나 예술 영화 뭐 이쪽으로는 한 1%, 2%밖에 안 되는 거죠. 전체 다 합쳐서. 과연 이게 영화에 미친 나라인가? 아니죠. 영화에 미친 나라가 아니라 단지 그 메가플렉스 극장들이 생겨나면서 어떤 그 하나의 어떤 그 소모되는 메가플렉스 멀티플렉스 소모되는 어떤 하나의 문화 상품으로서의 어떤 역할인 거죠. 근데 지금 우리가 하는 영화제는 그런 개념은 아니죠. 그러니까 영화에 미친 건 아닙니다. 분명히 한국의 관객들이 영화에 미친 건 아니죠. 어떤 이제 소비성으로서 가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영화제에 미친 나라인가 했을 때 보면 영화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화제에도 갈 사람들만 갑니다. 또 지역에서 하는 영화제들 같은 경우는 지역 주민들은 관심도 없어요. 그러면 굳이 영화제에 미친 나라라는 말이 근데 그걸로 따지면 아닌데 영화에 미치지는 않은 건데 100% 영화제에 미친 건 확실한 것 같아요. 이 조그만 나라에서 국제 영화제만 수십 개 뭐 이런저런 영화제까지 따지면 한 100개 가까이 되는 영화제 다 정부 자금이나 지방 세금으로 운영되는 이런 영화제들이 계속적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은 분명히 영화제는 미친 나라가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우리나라가 이 영화제에 미쳤을까를 한번 연구를 해봐야죠. 생각을 한번 해봐야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 영화제를 한번 비교를 해보자고요. 다른 영화제 보면 10대 영화제가 유명한 게 있죠. 뭐 칸, 베를린, 베니스, 캐나다, 토론토, 뭐 그다음에 뭐 흔히 말하는 저기 그 썬댄스 영화제부터 해가지고 알만한 영화 다 있습니다. 10대 영화제들이 과연 우리나라에 있는 그 100개가 수십 개의 영화제가 과연 세계 호령할 만한 영화제가 과연 뭐가 있을까? 이렇게 정부 자금을 막 국민이 낸 세금을 때려 박으면서 딱 보자고요. 자, 부산 영화제 아시아권에서만 머물러 있거든요. 아무리 잘나네 못나네 해봤자 뭐 해외에서 뭐 알려진다 뭐 한다 해봤자
제가 봤을 때 10대 영화제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일단 그렇게 돈을 꼬라박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몇백억이 투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 부천 영화제는 뭐 세계 뭐 3대 뭐 말로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말로는 세계 3대 판타스틱 영화제라고 하는데, 제가 만들었던 부천이라는 도살자라는 그 영화를 부천에서 상영을 하고 해외 팔로 돌아다닐 때 하다못해 그쪽에서는 부천 영화제 많이 알아봤자 부천 영화 이름은 들어봤다 그 정도지, 부천 영화제 왔다는데 하나도 없어요. 네? 그런 사람들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그러고 와서 뭐 그냥 관심도 안 두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이게 뭐 말로는 뭐 해외에서 인정받고 막 세계 몇 대 영화제 나가버리니 막 하지만, 막상 뚜껑을 딱 보니까 해외에서 나가서 해외 영화제, 그러니까 해외에 있는 외국인들을 끌어올 수 있는 어떤 저력을 가진 영화제도 없고, 그것도 뭐 해외처럼 또 마켓이 형성돼서 이쪽에서 뭐 영화들이 활발하게 교류가 돼서 해외에 나가고 이런 시장도 전혀 없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시스템 속에서는 분명히 영화제들이 하나둘씩 다 없어져야 되는데 오히려 더 계속적으로 늘어나요. 이게 왜 그러냐면, 자생력은 하나도 없지만 정부 자금이라든가 지방세 자금으로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그냥 들러 먹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먹기 때문에 영화제는 딱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다면 왜 이걸 얘네들이 영화인들이, 아니 현장 영화인들이 아니라 자칭 자기들이 영화인이라고 하는 뭐 영화제 프로그래머니 뭐 이런 사람들 했을 때 왜 얘네들이 영화제를 자꾸 많이 만들어 가느냐 딱 보면은, 근처 업자들로 전공이죠. 예, 근처 업자들이라. 자, 봉다리는 그런 사람들 근처 업자들이라고 해요. 현장 영화인들 빼고는 다 근처 업자들이라고 하는 건데, 저도 이제 평론가나 뭐 일단 뭐 그렇게 말로서 이렇게 영화 외적인 것을 그런 애들은 이제 벌레, 식충이들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어쨌든 근처 업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영화제가 왜 이렇게 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영화제가 이렇게 만들어내는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아까 말했던 것처럼 지들 먹고 살라고 하는 거죠. 정부세, 지방세 받고 자기들은 말 그대로 생산적인 일을 안 해도 그냥 먹고 살 수가 있습니다. 왜? 세금으로 다 떼우니까. 그리고 영화제 하니까는 그 기업들의 후원도 쉽게 받아요. 모양새 좋으니까. 그러니까는 얘네들은 어쨌든 먹고 살아요. 지들은 배고프다 뭐다 하지만 그 정도 노동력 가지고 이렇게 먹고 사는 것도 쉽지는 않죠. 이 현장 영화인들은 뭐가 되느냐? 1년 내내 일하고 돈 1,000만 원도 못 받는 놈들이 많은데, 그런 놈들에 비하면 영화라는 것을 택해가지고 그 안에서 돈을 버는 사람 치고는 영화제 하는 애들은 배불리 먹고 사는 거죠. 근데 그런 놈들이 배고프다 말할 수 있는 계제는 아닌 것 같고, 우리 같은 현장 영화인들 봤을 때는 뭐 이걸 보고 있는 뭐 다른 놈들은 무시할 수 있지만, 네가 무슨 현장 영화이라고 무시할 수 있지만, 어차피 제가 스스로가 듣보잡 영화이라고 난 표현을 했으니까.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자기들의 권력화를 위해서입니다. 자, 영화제를 통해서 그 영화제를 만들고 있는 프로그래머니 뭐니 기획 PD니 뭐니 아주 애들 키워내고, 두 번째로는 영화제를 갖다가 딱 가지고 청년 영화인들을 딱 그러면 세상 물정 모르는 애들, 걔네들 상을 딱 주죠. 대충 만들어 상 줍니다. 하면 영화를 만드는 애들 상 받았으니까 나 이거 상 여러 개 몇 개 더 받으면 상업 영화 진출할 수 있을 거야. 제발 그런 멍청한 마인드를 영화를 만드는 분들은 좀 버려주세요. 그것은 노무현 정권이 만들어놓은 아주 환상적인 겁니다. 그때는 단편 영화 상 받으면 무조건 충무로 상업영화관에서 감독 데뷔를 시켰습니다. 왜? 돈이 남아 돌거든. 감독은 부족하고. 그러니까 막 하는데 그게 무덤이었다는 걸 좀 인지를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그때 데뷔 못하면 바보라 그랬었어요. 예. 그때 데뷔한 사람들은 분명히 바보였어요. 왜? 그건 자기들 가진 무덤이었거든. 영화를 성공했으면 되지만, 성공하면은 뭐 운이 좋아서 계속 찍을 수 있었겠지만, 어차피 그때 데뷔했던 모든 영화들의 감독들은 다 사라졌습니다. 지금 영화 한 편씩 찍고 아예 개봉도 못하고 그냥 DVD를 출시돼 가지고 그렇게 사라진 감독들도 많죠. 그럼 걔네들은 다시는 충무로 상업화에 진출을 못합니다. 그럼 걔네들이 어디로 가느냐? 다시 밑으로 기어 들어가요. 걔네들은 그걸 딱 갖고 내가 너 먹여주고 키워줄게, 영화제를 다 끌고 오죠. 그러면 얘네들은 이제 자기 권력화를 딱 되는 거죠. 얘네들 먹여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주 일 시켜가지고 좀 시스템 만든 다음에 조그만 영화에 또 하나 딱 만들게 하는 거예요. 또 보내는 거고, 또 보내는 거고, 또 보내는 거고. 얘네 먹여 살려야 되니까 자꾸 정부에 돈 더 달라. 지방에 돈 더 달라. 지방나 싹 가져가지고 순진한 사람들한테 이거 영화제 만들면 관객 많이 오고 막 여기 딱 문화 발동, 뭐가 발전됩니까? 그 지역 가서 영화를 찍거나 이래가지고 수익이 창출돼야 그 나라 그 지역의 영화 문화나 뭐 수익이 발생되는 건데,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단지 영화제일 뿐이죠.
사람들 많이 온다? 많이 오는 영화제 과연 몇 개나 됩니까? 없습니다. 국제영화제 큰 거 빼고는. 그럼에도 사람들은 착각에 빠져 있죠. 왜? 자기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런 걸 이용을 하게 되는 거니까. 또 하나가 뭐냐면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권력화를 이룬 애들이 그걸 바탕으로 해서 관객들에 대해서 이제 정치적인 어떤 힘을 행사하기 시작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이제 지금 말씀드릴 전주영화제. 오늘 주제도 뭐냐면 얼마 전에 끝난 전주영화제 때문에 얘기가 된 거니까 그 전주영화제 때문에 이번 전주영화제 또 시끄러웠죠. 그 천안함 프로젝트 저번 주에 말했던 정지영 감독의 그것 때문에 했으니까. 자, 그럼 전주영화제를 좀 넘어가서 이렇게 할게요. 전주영화제를 말하기 전에 내가 이런 게 무슨 영화제가 정치적인 성향이냐라고 했는데 제 재미있는 경험을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제가 협회를 만들고 영화 협회를 만들고 이제 극장 독립영화 전용관 사업을 하고 나서 그 흔히 말하는 한국 독립영화협회라든가 독립영화 진영이라고 하는 친구들한테 엄청난 공격을 받았죠. 만약에 마치 막 한국 독립영화를 끝장낼 것처럼. 근데 제가 그때 가장 원했던 것은 제대로 된 독립영화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말로만 자본과 권력으로부터 독립이 아니라 정말 자본과 권력과 독립돼서 정말 자기들이 만들고 싶은 꼴린 대로 만들고 싶은 영화를 만들기를 바랬던 거였어요. 그랬는데 그게 안 됐죠. 그리고 나서 그건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러고 나서 그 다음 해에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초대를 해가지고 뭐 초대를 했는지 어떤 심사위원장으로 갔는지 뭐 어떤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어쨌든 거기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있었을 때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영화제라는 국제영화제 위원장이 그때 왔었죠. 부산영화제에 이용관 위원장이 왔었는데 말 까버리지 뭐 분명 어차피 뭐 망가진 뭐 부산영화제 이용관 위원장이 왔었어요. 됐어요. 이제 됐었는데 저를 딱 보더니 맨 처음에 하는 말이 다 그거였어요. 보고 싶지 않은 사람 봤네? 딱 그러더라고요. 제가 한마디 했죠. 아니 뭐 요즘 언론에 플레이 나오는 거 보면 제가 봐도 이건 나 같지가 않다. 이제 그리고 그랬는데 갑자기 나는 뭐 갑자기 뭐 정치판에 뭐 이명박 정부에 뭐 똘마니가 돼 있고 막 충성스러운 개가 돼 있고 막 그러니까 웃겼는데 딱 그랬죠. 그러니까 그랬더니 뭐 그렇지 너도 우리 편이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 우리 편이란 말이 도대체 뭔 개소린가 했었어요. 영화하는 놈들이 네 편 내 편이 있어. 그냥 내 영화 내가 만들고 싶은 내 영화 내가 찍으면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다른 얘기든 뭐든 내가 하고 싶은 건데 꼭 편을 나눠야 돼만 영화를 하면 그게 무슨 편이야. 그게 권력이지. 도대체 뭐로부터 독립이냐 이거지. 자, 그래서 웃었어요. 그냥 웃었고 근데 이제 1차로 오다고 저 뒤에서 모이는데 이쪽에 영화진흥위원회 직원들이 뭉쳐 있고 그 이용관 위원장이 그 직원들하고 얘기하고 저는 이제 이쪽에 영화인들하고 좀 있었고 술 한잔 마시고 있었는데 하필 제가 중간에 있었죠. 이용관 바로 뒤에. 근데 이용관이 술 한잔 먹다 약간 취했는지 갑자기 하는 말이 뭐냐면 지금 MB 정부 때는 이제 초당이 끝났어. 촛불 집회 이걸로 해서 초당이 끝났고 이제 다음 정권에서 반드시 우리 좌파가 정권을 잡아야 돼. 이런 얘기를 서슴없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영진이 직원이 눈치를 살짝 주는 거죠. 날 보고. 그러니까는 이용관 위원장도 날 딱 보더니 말을 딱 바꾸는 거예요. 갑자기 영화 얘기로 돌아서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새끼가 정치인입니까? 영화인입니까? 정치인이지. 난 그런 사람이 난 정치인이라고 봐. 영화 얘기하다가 자연스럽게 눈치 보면서 정치 얘기 조금 할 수는 있지만 정책이 쫙 하다가 내 눈치 보고 영화 얘기 돌리면 그게 정치인이지. 기분 더러운 게 뭐냐면 떳떳하다는 얘기예요. 좌파가 뭐 어때서 영화계 98%를 좌파가 장악했다면 나 좌파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잖아요. 뭐가 구려서. 그러면 이 새끼는 뭐냐면 죄송합니다. 위원장인데 존중이 안 써줘서 미안한데 미안한데 나는 그런 거 그러면 난 좌파라고 얘기하면 되잖아요. 어차피 문화판 영화판 98% 좌파 장악하고 있고 난 좌파 영화 찍겠다. 정지영 감독이나 이런 사람들은 난 좌파라고 얘기하라는 거죠. 한덕혜민 이런 사람들은. 왜 얘기를 안 한다? 이 사람 결국은 정치인이라는 거예요. 영화인이 아니라. 말 그대로 만약에 막 흔히 말하는 우파가 영화를 작겠다고 하면은 그쪽에 빌붙어서 이렇게 할 놈이라는 거죠. 그런 놈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다는 국제영화제 위원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정치적인 계산 때리는 국제위원장, 그것도 가장 큰 국제위원장을 하는데 그 외의 조직들은 어떻게 했어요? 하다못해 올해 왜 전주영화제가 시작된 전주영화 뉴스 보면 나오지만 개판이었습니다. 가지고 신문에 나왔어요. 형편없는 영화제로 나왔어요. 관객도 줄어들고. 뭐냐면
지들끼리 싸운 거예요. 지들끼리 밖을 싸움 또 서로 더 처먹겠다고 그런 거. 그러니까 좌파가 언제부터 그 영화판의 좌파는 좌파도 아니에요. 그냥 말 그대로 정치 양아치 쓰레기들이지.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창작자들이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좌파든 우파든 내가 맞는 거에서 난 내 얘기만 하면 되는 거지. 그리고 세상이 잘못됐다면 그 잘못된 것에 정확한 얘기만 하면 되는 거지. 이걸 왜 정치적으로 포장을 시키냐는 거예요. 예? 그겁니다. 문제는. 그런데 그러니까 그런 것인데 만약에 전주영화제는 더 심해졌죠. 지금 부산영화제는 차라리 대가리만 딱 바꿔버리고 정치적 노선을 중립으로 놓고 그냥 순수하게 아시아권 영화로만 가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전주영화제는 지금 심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전주영화제는 원래는 대한영화제였어요. 디지털 대한영화제 초기 때 시작할 때는 그 대한영화를 쓰면 갔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여기가 갑자기 한도캐비라 한국 독립영화협회 한도캐비라 있어요. 김대중 정권 때 만들어진. 나는 어영단체라고 하죠. 걔네들은 내가 만든 단체를 관변단체라고 했는데 나는 걔네들을 어영단체라고 해요. 왜? 걔네들은 정부에서 만들어 놓고 지네들이 만들었는데 지네들은 끝까지 아니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나는 내가 만들었는데도 걔네들의 이목 정부랑 붙어있다는 이유만으로 그냥 깠죠. 나를 관변단체로. 하라고 신경 안 써요. 어영단체 새끼들이 보는 눈은 그 모양일 수밖에 없으니까 무시하고 저는 갑니다. 문제는 이놈들이 어느 순간 전주영화제를 장악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얘네들은 노골적으로 정치 성향을 드러내고 있고 얘네들이 전주영화제 나오면서 4대강 반대 퍼포먼스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정치적인 퍼포먼스라든가 시위라든가 이런 것들을 영화제를 통해서 하기 시작을 합니다. 전주영화제에서. 그러니까 확실한 정보는 아닌데 부산에서도 그 짓걸려 하다 쫓겨났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부산 도쿄 쪽인지 뭐 하여튼 부산에서 영화 관련된 어떤 그쪽에서 좀 종사하는 분한테 들었는데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부산에서 쫓겨난 놈들이 전주로 온 거예요. 전주로. 그러니까는 서울 독립영화제는 몇 개 어떤 굉장히 그런 정치적인 노골적인 영화제들이 있지만 국제영화제가 사람들 그나마 많이 오는 영화제에 뭔가 좀 자기들 세를 과시하려고 장악하는 작업에서 부산에서 쫓겨나가지고 전주로 왔는데 전주에서 야금야금 해먹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뭐냐면 그냥 독립영화의 성지처럼 되어버렸어요. 전주영화제가. 개판 나는 거죠 지금. 자, 근데 이런 것은 이미 예상이 돼 있었어요. 아까 말했던 MB 정권 초기에 4대강 퍼포먼스하고 막 그런 것도 했지만 그 다음부터 영화인들이 거기서 뭐 민주노총 지지선언하고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많이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이제 전주영화제가 시끄럽게 되고 정치성을 띠게 되죠. 그것도 흔히 말하는 이제 좌파의 어떤 정치성을 띠게 되는데 일례로 그런 게 있어요. 작년에가 가장 심했죠. 작년에 보면 전주에서 이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노총이라는 데가 버스 파업을 하고 있었어요. 가지고 시민들이 발이 딱 묶여 있는 상태였었죠. 가지고 국민노총 소속의 노조원들이 가서 임시방편으로 버스를 이제 운영을 시키고 있는데 그것마저도 민주노총이 이제 방해를 하고 있었고 그래서 막 지금 교통이 거의 마비된 상태였었죠. 문제는 전주라는 도시를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됩니다. 전주라는 도시는 풍류를 즐기고 이렇게 사람들이 양반의 도시라 다 점잖습니다. 웬만한 거에 대해서 화를 내거나 막 데모를 하거나 이런 게 없어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처음으로 학생운동 때 빼고는 전주에서 아마 처음으로 민주노총한테 화를 낸 시를 딱 한 번 했습니다. 작년에. 버스 정상 영업시켜라. 그것도 뭐냐면 재래시장의 상인들이 했어요. 너희들 때문에 장사를 못한다고. 사람들이 와야 되는데 버스 타고 재래시장에 서민들이 이용하잖아요. 버스가 안 오니까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버스가 안 오니까 저기 전주 지역에 있는 김제나 뭐 이쪽 있잖아요. 완주 뭐 이쪽에 좀 산속 시골에 있는 할머니들이 딱 와서 맨날 버스 타고 와서 이제 부랴부랴 이렇게 딱 싸가지고 이제 보따리 장사를 하는데 이 할머니들이 못 오는 거야. 장사를 하러. 그러니까 미치는 거죠. 그래서 시위를 했는데 그 당시에 민주노총 어떤 짓을 했냐면 국민노총 버스 못 타게 하면서 시청 앞에 막 똥을 싸고 그런 걸 거사라고 불러요. 또 가지고 여직원들 출퇴근하고 있는데 사람들 여자분들 들어갈 때마다 바지 아랫돌이 내려가지고 남자 성기 보여주고 이런 시위를 하면서 걔네들 거사라고 웃고 지랄 떠고 있었죠. 근데 작년 전주영화제가 실할 때쯤에 해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갑자기 그 청년필름의 김주광수라는 감독 알죠? 그러니까 동성애 영화 많이 만들고 얼마 전에 각시특구꽃 해가지고 좀 대박을 쳤던 그 감독이 트위터를 통해서 오다를 내립니다. 사람들 영화인들 모여라.
민주노총 지지선언을 하자. 가지고 민주노총 지지선언을 하죠. 그러니까 이게 전주 시민들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전주 시민들은 야, 니들이 뭘 해도 좋으니까 전주 시민들 우리도 불편하게 하지 버스만 해줘. 버스만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런 시위를 하고 있는데. 강정마을도 그랬잖아요. 응? 제주도 강정마을. 아, 뭐 그건 이제 그런 거고 이제 그것까지 나가면 이제 그건 이제 너무 커지니까 강정마을처럼 했다는 건데 강정마을은 이 영화제하고는 상관없으니까. 자, 그런데 걔네들이 해요. 시위를 데모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도 민주노총 애들은 낮술 처먹고 그 극장 앞에 가서 깽판 치고 있어요. 영화제가 자기들 지원 안 해준다고, 안 도와준다고. 근데 그러면서 이놈들은 영화인들은 딱 뭉쳐서 그런 민주노총을 지지선을 하고 자빠져 있는 거죠. 차라리 영화인이라면 지지선을 하면 걔네들 똥 싸는 장면, 성기 내리고 여자들 앞에서 조롱하는 장면을 찍어서 다큐멘터리를 만드세요. 그냥 그 전주영화에 트세요. 우리는 떳떳하라고. 왜 느닷없이 민주노총 가지고 전주 시민들이 불편한데 거기서 지지선하고 자빠졌는지 영화인들이. 난 그게 화가 나요. 그게. 자, 그랬었는데 그 정도로 지금 전주영화제가 어떤 소수들 한독협이라고 독립영화 쪽의 진영이라고 하는 자기들끼리는 진보라고 하지만 내 앞에서는 대놓고 난 우리 좌파 맞아. 우리 좌파 할 거야라고 말하는 애들. 대중적으로 우린 진보입니다라고 말하는 그런 개 양아치들. 그런 양아치들 행동이 그런 사람들이 전주를 장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작업들은 계속적으로 꾸준히 이어져 가고 있어요. 지금 영화제들은 굉장히 그런 심각한 상태. 그러니까 좌파 영화인들,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그냥 나는 내 영화를 찍고 있는데 자연스럽게 영화제가 상 받아야 되고 그래야 상업영화 진출할 것 같고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너희들이 여기서 와야지만 내 밑으로 들어와야지만 너희들이 이제 이 판에서 살아남을 수 있어 라는 착각에 빠지게 만드는 거죠. 아주 미안한 얘기지만 이 방송을 보시는 젊은 영화 청년 작가들한테 말할게요. 영화제 통해봤자 이제 상업영화 진출 못합니다. 안 됩니다. 그건 노무현 때 환상적으로 아까 말했던 것처럼 노무현 때 환상적으로 만들어낸 거지 이제는 안 돼요. 상업영화로 가시려면 철저하게 상업영화판 가시고 이 판에서 놀려면 철저하게 이 판에서 노셔야 되는데 새로운 뭔가를 제시를 해야지. 영화제 가서 상 하나 받는다고 그냥 여러분들 갖고 노는 거예요. 상 하나 주는 게 뭐 어때? 그게 뭔데 이게. 제발 자기의 창작력을 가지고 자기가 뭔가를 하려고 하십시오. 자, 이제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왜 얘네들이 전주에 둥지를 틀게 됐냐면 이겁니다. 전주 시민들 아까 말했던 거 풍류를 좋아해. 사람들이 다 착해요. 그러니까 좌파들이 거기서 딱 장악을 하는 거야. 그나마 전라남도보다는 좀 낫죠. 얼마 전에 뭐 정치로 딱 보면 이제 조금 이제 이건 아니구나 이건 아니구나 깨기 시작하는데 어쨌든 그 안에서 지금 또아리를 틀고 있는 거죠. 영화판의 정치 양아치들이 피를 뽑아먹고 있는 겁니다. 전주 시민들의 피를. 전주 시민들 영화제 가지도 않잖아요. 왜 이렇게 시끄럽게 가면서 외부에서는 전주 영화제를 통해서 전주를 그렇게 바라보게 된다는 거죠. 걱정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을 막으려면 여러분들이 전주 시민 여러분들이 나와야 됩니다. 저야 뭐 칼럼을 몇 번을 썼어요. 전주 영화제 이래서는 안 된다고 몇 번을 썼지만 안 됩니다. 제가 칼럼 써봐. 제가 가서 데모할 수도 없는 거고 전주 시민도 아닌 네가 뭐 들어와냐면 할 말이 없는 거니까. 여기서 할 수 있는 건 전주 시민들이 그런 영화판 양아치들 나가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주 영화제를 예전에 만들었던 그 풍류가 있고 사람들의 인정이 있고 넉넉한 영화제를 다시 돌려놔야 돼요. 그건 전주 시민들이 아니면 못합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가장 중요한 사람, 전주 영화제를 만들었던 그 당시엔 전주 시장이었던 김한주 시장님, 전 시장님, 지금은 전라북도 도지사가 돼 있어요. 이분 같은 경우는 전주 사람들의 신뢰감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 김한주 시장이 정치적인 영화제를 만들려고 그 영화제를 만든 건 아니란 말이에요. 전주를 알리기 위해서 만들었고 전주 어떤 풍류라든가 이런 걸 좀 국제화 시키려고 만들었다면 더 이상 늦으면 안 됩니다. 김한주 전북 도지사가 나서서 쓸어내버려야 됩니다. 그놈들 정치 양아치들 쓸어내버리고 거기에 전주의 멋이 담긴 원래 생각했던 원래 만들어졌었던 디지털 대한영화제로 가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전주영화제는 저도 그 한독협 애들이 장악하면서부터 전주영화제 안 가버리고 있거든요. 지금 뭐 개인적으로 좀 안 좋은 일도 몇 건 있었지만 어쨌든 복합이 되어 있습니다. 안 갑니다 이제 저는. 근데 저 같은 사람이 다시 갈 수 있게 제발 좀 도와주시고 그러려면 전북도지사인 김한주 전북도지사님하고 전주 시민들 모두가 힘을 합쳐서 내년엔 다 밀어버려야 됩니다. 그게 아니면 아예 전주 영화제를 접는 게 낫습니다. 그래야 더 이상 전주라는 도시가
그런 좌파들이 거짓대 양아치들이 영업한 양아치 새끼들이 놀고 먹고 그렇게 해서 깽판 치는 그런 도시라는 이미지가 사라지게 됩니다. 예전에 전주의 그런 멋스러운 모습, 풍류가 지켜지는 모습은 다시 돌리기 위해서라도 전주영화제만큼은 걔네들은 또 어차피 부산에서 쫓겨난 것처럼 전주 쫓겨나 다녀서 또 할 겁니다. 그리고 또 이미 걔네들 영화제가 있어요. 그쪽으로 보내버리시고 전주영화제는 그렇게 지키십시오. 정말 부탁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만 가지고도 또 사람들이 막 그래갖고 또 좌파 정치 뭐 판 이렇게 얘기하냐 할 수도 있겠지만 가장 심각한 영화제가 하나가 있어요. 가장 심각한 영화제가. 그러니까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시면 알겠지만 Light My Fire라고 해서 돼 있죠. 이게 작년에 서울에서 하던 서울 독립영화제의 포스터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Light My Fire는 그 도어스라는 미국 락 그룹의 노래 제목이다. 가장 히트쳤던 이 노래 가사에 보면 제일 처음에 이것이 진실이 아니라는 건 너도 알잖아라는 어떤 그 가사가 딱 처음부터 시작하죠. 그러면서 Light My Fire 그럽니다. 열정을 불태워라. 불태우기 시작해라. 뭐 하면서 약간 그러죠. 근데 포스터를 보자고요. 딱 보면은 별도 있고 딱 보면은 이거 어디서 많이 보는 스타일이잖아요. 뭐 러시아 스타일일 수도 있고 여기서 서울에서 택시만 타고 한 2시간만 달려도 도착할 수 있는 곳에 가면 거리에서 많이 이렇게 벌어지는 풍경들이죠. 이제 평양이나 뭐 이런데 삐라도 있었어요. 뭐 삐라에도 들어있고 자 이런 포스터들이 자 작년의 포스터입니다. 이게 작년. 자 그렇다면 이 서울 독립영화제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를 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2002년도까지는 서울 독립영화제가 서울 독립영화가 아니라 서울 단편영화제였습니다. 단편영화제였다가 서울 독립영화제를 바꾸면서 판이 커졌죠. 근데 웃긴 게 뭐냐면 그 당시에 주최했던 것이 영화진흥위원회였는데 서울 독립영화제로 바뀌면서 한독협, 한국독립영화협회가 같이 참여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그다음부터는 주최를 한독협이 하게 됩니다. 영진이가 딱 후원사만 되고 웃긴 게 뭐냐면 그때부터 CJ의 지원이 들어가는 거죠. 후원이. 그러니까 그것도 웃기는 거예요. 왜냐면 CJ는 이것도 지원했지만 나중에 독립영화 제작지원과에도 1억씩의 돈을 투자를 했었습니다. 초반에. 자 그렇다면 웃긴 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CJ죠. 뭐냐면 CJ는 요걸 와서 막 여기저기서 공격을 좀 받으니까 영화계 좌파 쪽에 뭐 공격을 받는다. 그러니까 CJ에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우린 돈 되는 것마다 기업가니까 돈 되는 것만 한다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독립영화 제작진부터 이딴 영화제에다가는 왜 후원을 계속적으로 끊이지 않고 매년 하고 있는지 독립영화 제작지원에는 왜 후원을 했는지 돈도 안 되는데 거기에 대한 질문이 좀 들어가요. 자 그러니까 뭐냐면 돈을 벌려고 했으면 그냥 돈만 버셔야 된다라는 거죠. 왜 돈도 안 되는데 돈을 자꾸 후원하자는 거죠. 독립영화제라면 조그만 중소업체들이 후원을 해주는 식으로 가도 되는데 왜 CJ가 하냐는 거예요. 그래놓고 말로는 주둥이로는 우리는 뭐 정치하고 상관없이 돈 되는 영화만 한다. 실제로 돈 되는 것만 하는 것 같아요. 이게 개나 소나 다 해가지고 하는 것 같은데 왜 이러는 거고. 나는 웃긴 게 독립영화 진영입니다. 자기들이 말하는 막 자본과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을 외치는 난 그놈들이 더 웃긴 게 뭐냐면 좋다는 거예요. 도대체 뭘 독립했냐는 거죠. 그놈들이. 자 자본으로 독립? CJ한테 저렇게 돈 받아 참고 맨날 정부에 돈 달라고 하면서 뭔 자본의 독립이에요. 네? 나는 그게 궁금해요.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본으로 독립을 외친다는 것은 자본주의로부터의 독립인데 CJ의 후원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삼성이니 우리나라의 대기업들 다 까줘. 가지고 자본주의를 비판합니다. 그러면서 더 웃긴 게 뭐냐면 우리나라 대기업의 형태를 봤을 때 가장 지저분하게 돈을 긁어모으고 가장 추접스럽게 일을 하는 곳이 바로 CJ입니다. 먹을 거 갖고 장난치고 생각할 거 가지고 장난치고 지들 멋대로 딱 돈 되는 거 말하면서 지들 권력화시키고 절대 권력화시키고 독과점화 시키고 그런 게 CJ인데 CJ한테 한 찍스를 못해요. 그놈들이. 왜? 저렇게 받아 처먹는 게 있으니까. CJ에서 키워주니까. 그러니까 CJ한테는 찍스도 못하는 거야. 자, 독과점 문제 있다고 하지만 CJ를 갖다가 거르는 놈들은 단 한 놈도 없어요. 그러면서 뭔 개뿔이 자본으로부터 독립입니까? 자, 그렇다면 두 번째는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이라는 건데 도대체 권력으로 뭘 독립이야, 뭘. 뻑하면 정부에서 지원받고 있고 정부 지원금도 올해 더 늘어났어요. 작년부터 해가지고. 영진이 이거 자료를 보니까 이제는 뭐 어떻게 되는지 뭐 하는지 자료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몇 년 전만 해도 내가 협회를 운영할 때만 하더라도 딱 하면 어디에 뭔가 투자됐고 뭐 이게 다 나오는데 그런 자료조차 이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들끼리 다 해먹으니까 독립영화 제작전비 올려가지고 막 거기다 다 때려줘요. 지들이 다 해쳐먹는 거지 그냥. 그러니까 그 돈 가지고 어린애들 딱 쓰면 그 돈 받게 해야 되니까 딱 와서 지들 진영놈들끼리 끼리 뭉쳐서 너 우리 쪽, 야 이거 우리 쪽 우리 까라니까 우리 쪽 영화만 지원을 해줘. 약간의 자기들과 생각에 따른 보수 성향의 정치적으로 보수 성향의 영화나 아니면 약간 긍정적인 영화, 뭐 기업가를 좋게 표현하는 영화라든가 뭐 삼성을 좋게 표현하는 다 떨어져 나갑니다. 이런 건 시대에 맞지 않는다고. 도대체 뭐가 시대에 안 맞는 건지 모르겠지만 지네들이 창작자의 의식을 판단하는 기준이 자기들이 이념으로 판단하는 새끼들이 독립영화판에 존재해요. 그러면서 자기들 스스로가 권력이 되는 거죠. 그런 놈들이 무슨 권력으로부터 독립입니까? 독립영화라는 거, 인디펜던트 단어의 영화판에서 아니면 문화판에서 인디펜던트 단어의 어원은 프랑스 앙데팡당 미술전에서 시작이 됐거든요. 그때가 뭐냐면 나는 심사위원들이 너희들이 판단하는 건 내 작품을 판단하는 게 싫다고 해서 앙데팡당 그러니까 독립을 하겠다라고 해서 돈도 안 받고 아무나 작품들을 가져와라고 해서 그 전시회를 한 게 앙데팡당 전시회거든요. 그러니까 인디펜던트 그러니까 독립이라는 개념은 그렇게 돼야 됩니다. 철저하게 자본과 권력부터 독립이 됐어야 되는데 이 비렁물렁난 그게 아니라는 거죠. 더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얼마 전에 영진이 들어가 보세요. 영진이 들어가 보면 뭐가 있냐면 독립영화 인정 신청이라는 게 있습니다. 인정서를. 그러니까 독립영화 인정받아야 된다는 거죠. 국가한테. 그게 무슨 독립영화야. 예술영화 인정. 그러니까 예술영화 인정도 마찬가지고 내가 만든 영화면 그냥 내 영화가 되는 거게 독립영화든 뭐든 내가 독립영화면 독립영화가 되는 건데 인증을 받으래요. 인증을. 내가 만든 영화를 내가 재단을 하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가 재단받기 위해서 국가에다가 위탁을 하는 거죠. 나를 제발 독립영화로 인정해 주세요. 내 영화를 제발 예술영화로 인정해 주세요. 이런 미친놈들이 미친 나라가 지금 이 나라입니다. 그러면서 독립영화 한다고 깝치면서 정부에 돈 달라면서 그런 식으로 계속 돈을 지네들은 빼먹죠. 왜? 일 안 하고 편하게 먹을 수 있는 거니까. 심사위원하고 딱 하고 한 번 할 때마다 3, 40만 원 땡기는데 짭짤하지 하는 거죠. 이런 말도 안 되는 시스템들이 만들어지는 게 한국 영화인데 과연 자본과 권력을 때 독립 웃기지 말라는 거죠. 근데 서울 독립영화는 더 심합니다. 아예 얘네들은 용산 사태부터 해가지고 촛불 집회부터 해가지고 어떤 민감한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갖다가 영화제에서 아예 세미나를 해버립니다. 세미나를. 어떤 사회 문제 제시하는 건 당연히 맞아요. 독립영화는 당연히 이렇게 가야죠. 그리고 우파든 좌파든 무조건 잘못된 건 다 까야죠. 근데 왜 그딴 것만 까냐라는 거죠. 왜 그딴 것만. 전철련을 다룬 놈들은 하나도 없고 전철련을 다룬 다큐는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도 못하게 막아버려요. 개봉을 못하게. 자, 용산 사태를 다뤘던 것 중에서 경찰의 입장에 다뤘던 게 있어요. 못하게 막아놓고 자기들이 2개의 문을 찍습니다. 가지고 참 공정하게 만들었다고 해서 딱 상영을 해요. 뭐가 공정해? 뭐가? 경찰들 가족 더 열받아 버리는데 그때 돌아가셨던 경찰분들 가족은. 문제는 그거 아니 자기들이 전철련이 더 불쌍한 사람들과 맞게 찍으면 상관없어요. 그렇다면 이쪽 얘기도 가야죠. 근데 이쪽 얘기를 못 가게 한다는 게 문제예요. 서울 독립영화제나 각종 영화제에서. 그러니까 다른 얘기를 하더라도 내가 이 영화제를 통해서 관객들한테 얘기를 하고 싶어도 못하게 막습니다. 그놈들이. 그러면서 스스로를 권력화한 놈들이 자기들이 자본과 권력을 독립을 해. 하나도 독립 안 해놓고 가장 쓰레기 같은 시제 같은 돈 돈이란 돈 다 받아 처먹고 그냥 찍소리 못하는 새끼들이 자본과 권력을 때 독립이라고 합니다. 이 그런 놈들이. 자 여기서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영화판의 영화제들은 쓸데없이 많은 영화제들이 만들어진 이유는 딱 합니다. 자기들 먹고 살 거리. 국가 돈 빼먹으려고. 왜? 수익을 낼 수가 없거든요. 웬만한 전주영화제 아니 부산영화제하고 제천영화제 한 2군데 빼고는 우리나라의 웬만한 영화제 다 수익이 있죠. 다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인데 계속 가는 이유가 뭐냐면 국가세금, 국가세금, 지방세금 가지고 그거 해먹는 거거든요. 지방에 순진한 사람들 살살 꼬셔가지고 영화제 만들어가지고 지들 권력, 지들 일자리 만들어가지고 지들 먹고 사는 겁니다. 그게 무슨 관객을 위한 축제가 되겠어요. 지들 먹고 살라고 만든 영화제가. 자,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론을 내자면 정부 지원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영화제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지금 상업영화 극장판을 제외하고 나머지 쪽에서 관객들이 더 봐야 될 영화들은 영화제를 통해서만 볼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필요하죠. 근데 필요한데
이렇게 많이 필요하다는 거에 대한 질문을 하는 거죠. 왜 이 조그만 나라에서 100개 가까운 영화제가 필요하냐. 차라리 그걸 이제 해외 나갈 때 10대 영화제 안에 두세 개, 말로는 부산 영화제, 해외 10대 영화제, 부천 영화제 다 필요 없고, 정말 전 세계 모두가 다 이제 10대 영화제를 만들려면 그렇게 쓸데없이 소모되는 모든 자금들을 모아서 10대 영화제를 만들 수 있게, 그게 부산 영화제든 해가지고 딱 밀어줘서 키워내야죠. 그렇게 크게. 그런 짓을 안 해요. 왜? 이 안에서만 자기들 해먹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난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발 현 정부는 뭐냐면 정치색을 가진 영화제는 지원하지 마세요. 어차피 지원 안 해도 우리 대단하신 박원순 서울시장님께서 알아서 돈 다 주거든요. 서울 독립영화 서울시에 돈 많이 나오고 다 줘요. 굳이 정치자금 필요 없습니다. 기업들이 이제 후원 들어와요. CJ 돈 받아 처먹잖아요. 독립영화 한다는 놈들이. 그거 받아 처먹으라고 하세요. 그냥. 왜 그런 데다가 돈을 줍니까? 왜 내가 낸 세금은 그것도 내가 낸 세금인데. 그래서 차라리 그 돈을 모아서 제대로 된 영화제를 만들자라는 게 제 생각인 거고, 거기서 차라리 그 판을 키워서 정말 국민들이, 대중들이 가서 축제를 즐길 수 있게 만들어 달라는 거죠. 그래야 이게 관객들을 위한 축제가 되는 거지, 영화제가 되는 거지, 지들만의 축제를 벗어날 수는 없죠. 지금 현재 상태로는. 그래서 보시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아니면 이게 있어요. 이걸 까먹었는데, 정말 영화제는 필요하다. 그리고 정말 수익이 안 돼도 만들어져야 될 영화들이 있어요. 실험영화제라든가 이런 것들 전혀 돈이 될 수가 없는, 그러니까 비상업적인 영화제들. 지금 오프앤프리요. 아, 맞다. 지금 오프앤프리라는 영화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오프앤프리라고 해서 굉장히 실험적인 영화제인데, 확장성을 주제로 하는 영화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영화들은 좀 지원이 가능합니다. 왜? 정말 수익성이 없으니까. 그리고 근데 필요성은 있는 거죠. 더 많은 어떤 다양한 어떤 문화를 알리기 위해서라도 그런 데다는 지원을 해줘야죠. 근데 쓸데없이 앞에 국제자 붙이고 쓸데없이 자기들 하는 건 다 쳐내고 아예 그런 쪽의 영화제들에 지원을 해준다라면, 필요한 쪽에 영화를 해준다라면 한국의 분명히 영화제 발전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될 거라고 봐요. 지금 이대로 가다가는 개판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 정부에서는 분명히 그런 거에 대한 정리를 해야 되고, 영화진흥위원회도 문제 제시를 분명히 해야 되는 거고요. 무엇보다도 이 지금 프로그램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같은 이제 현장 영화인들, 그러니까 제발 이렇게 봉다리를 쓰고 나와야 되는 이런 현실이 말도 안 되는 상황, 이것이 한 몇 년 정도 지나서는 웃기었던 일로 가야 될 정도로 되지 않으면 지금의 우리나라 영화제들은 그 의미가 없다. 만들어야 될 의미가 없고 진행되어야 될 의미가 없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정말 자기가 보고 싶은 영화제를 원할 때는 그 영화제에 항의를 하시고 그 영화제에 대해서 요구를 하셔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요구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영화제가 좀 더 풍부한 영화제가 되길 바라는 게 저희 시네마 까먹는 소리의 오늘의 결론입니다. 자, 그리고 코너 속의 코너, 자, 좀 이제 즐겁게 나가죠. 너무 심각한 얘기 했으니까. 오늘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드릴 영화는 태국 영화입니다. 태국 뉴웨이브 영화감독 4인방 중에 한 사람인, 이름이 좀 힘들어요. 페넥 라타나루왕이라는 영화감독이 만든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대중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주에서의 마지막 삶이라는 라스트 라이프, 라스트 러브라는 국내 제목으로 출시가 됐었던 그런 영화하고, 시티즌 독이라는 영화가 우리나라에 개봉을 했었죠, 정식적으로. 그래서 태국 예술 영화 마니아들한테 꽤 이름이 알려진 영화 감독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태국 영화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낙낙이라는 영화부터 시작을 했었고, 태국 영화를 보다 보니까 한국 영화보다 훨씬 더 수준이 높다. 영화를 만드는 수준이, 또 폭이 넓고, 그래서 제가 냉정하게 판단하기에 한국 영화보다는 엄청난 수준이 높다. 걔네들 가진 돈이 없어서 버젯은 작겠지만 어쨌든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거, 여러분들도 요즘엔 좋게 보셨을 거예요. 막 무스러운 거 있잖아요. 딱 하는 거. 그 뭐였죠? 옹박 같은 영화를 보면서 되게 재밌었잖아요. 그런 영화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얼마 전에 했던 것처럼 레이드 첫 번째 습격이라는 영화를 봐도 옹박을 능가하는 새로운 또 액션 씬이 나오지만 한국의 액션 씬들하고 굉장히 차이점이 있죠. 그런 식으로 해서 잘 보시면 태국의 영화들은 굉장히 큰 확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들이. 그러니까는 우리나라 안에서만 뭔가 꿍짝꿍짝 해야 되는 영화들이지만 태국 영화를 보면
얼마든지 헐리우드나 이것을 리메이크 가능하고 그 감독들마저도 논지 리메부트 감독이니 뭐냐 태국의 영화의 감독들은 이미 많은 감독들이 헐리우드에 진출을 했죠. 우리나라에서 이제 박찬욱 감독이나 봉준호 감독이 나오지만 이 영화는 그 페넥 감독이 만든 스릴러 영화입니다. 추리극이에요. 추리물인데 제가 봤던 아시아권에서 봤던 추리물 중에서는 거의 최고라고 저는 자부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처음에 딱 봤을 때는 처음에 느꼈던 게 뭐냐면 코엔 형제, 지금은 남매가 됐죠. 한 사람이 수술을 해서 남매가 됐던 코엔 형제의 초기 작품을 보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주 절묘합니다. 그래서 절묘하고 그 이야기 전개가 되는 게 꼬이고 꼬이는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깔끔하게 이야기 전개가 되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추리물들을 딱 얘기할 때는 뭐 어떤 심지어 뭐 깊이 갈 필요는 없고 저는 한마디로만 얘기하자면 태국 영화가 정말 힘이 강하다는 느낌, 그러니까 예술적으로든 상업적으로든 강하다는 느낌을 이 영화를 통해서 이제 그 전부터 느꼈지만 제가 확신을 하게 됐고 이 영화는 분명히 할리우드에서도 지금 리메이크가 돼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리메이크를 하려고 했었어요. 뭐 영화 제작사가. 근데 태국 영화라고 해서 뭔가 좀 안 됐는데 이거죠. 태국에서는 이미 자기들은 세계적인 수준을 갖고 있다고 자부를 하니까 어떤 적정가를 때리는데 한국에서는 그걸 돈 주고 사오기에는 안 되는 거죠. 이게 그만큼 어떻게 보면 한국 시장이 그만큼 개판이 된 상태라는 건데 어쨌든 이 69이라는 영화는 여러분들이 추리물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정말 보면서 유주얼 서스펙트만큼의 어떤 재미와 박수를 보낼 만한 굉장히 이거 아직 안 봤죠. 꼭 보십시오. 그러니까 근데 이게 마치 우리나라에 출시가 안 됐습니다. 저도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일본에 출시된 DVD를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 소개시켜 드렸는데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보실 수는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다운로드 받아서 불법 다운로드 장려해 주면 안 돼요? 네, 아니 불법 다운로드 아니죠. 저는 불법 다운로드를 장려를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하지만 우리나라에 못 들어왔는 영화인데 볼 방법이 없더라면 합법적으로 보시라는 거죠. 근데 그게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못하고 어디서도 DVD를 구해서 볼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인터넷에 누군가 자막을 했다면 그런 건 봐도 된다는 거죠. 인터넷에 장르는 그러니까 저작권이 정확히 있는 것들은 당연히 돈을 내고 봐야 되겠지만 저작권을 어떻게 할 수가 없고 나는 정말 그 영화를 보고 싶을 때 할 수 없는 영화들 그럼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냥 일단 보고 나중에 문제 되시면 그때 돈 주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지금 이 코너 속의 코너에서도 나는 되도록이면 그런 영화만 소개시켜 주려고 해요. 일반 시중에서는 진짜 구하기 힘든 영화들. 그래서 근데 관객들이 보기에는 이걸 굳이 이제 돈 주고 안 봐도 인터넷에 있으니까 어떤 정보를 구해서 볼 수 있는 영화들. 관객은 공짜도 보니까 좋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새로운 영화를 소개시켜 주니까 좋고 그래서 관객들이 영화를 보는 데 넓어지면 우리도 그만큼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영화의 그 상상력의 폭이 넓어질 거고 서로 좋은 거기 때문에 저는 불법 다운로드를 장려하는 게 아니라 숨겨진 이런 영화들을 많이 보시라는 거고요. 이런 영화들이 아주 우연하게도 인터넷상에서는 무료로 볼 수 있는 코너들이 많다라는 거지 불법 다운로드를 장려를 하지는 않습니다. 자, 이 점 보시고요. 그래서 재밌게 보시고 다음 주에는 더 재밌는 영화를 아니면 더 쓰레기 같은 영화라도 그만큼의 영화가 그 의미가 가지는 영화들을 가지고 또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내일 드디어 이제 그 여기 뭐 훈남 3인방이 있다고 해요. 이런 TV에 가지고 뭐 필통에 저기 뭐냐 김방현 이진관에 이어서 세 번째 훈남의 종집을 찍는 변종국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난 당신 얼굴 알아. 확 벗겨버리는 순간 끝나는 거니까 그만하고. 그러니까 변정국 씨가 그 내일부터 첫 방송을 나옵니다. 변정국의 스포츠카라는 프로그램인데요. 스포츠를 통해서 스포츠 뒷이야기들 가지고 아주 재미있게 얘기를 한다고 하고 제가 듣기로는 녹화 방송했는데 녹화 방송 30분 분량을 30분 딱 맞춰서 한 방에 끝내버린 아주 전설의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해요. 뭐 개그맨 이경규 씨도 그 베테랑 이경규 씨도 감히 할 수 없었다는 딱 알짜배기 그 타임이 내일 이제 첫 방송에 나갑니다. 그래서 굉장히 재미있는 얘기들이 나온다고 해요. 이렇게 스포츠를 재밌게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스포츠 뒷얘기들도 해서 재밌게 방송을 한다고 하니까 즐겨 보시고요. 이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뭐 참 이 훈남 삼촌이 재밌는 것 같아요. 재밌는 것 같아요. 어쨌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훈남 삼총사의 활약을 좀 지켜봐 주시고요. 저는 훈남 측에 못 껴서 죄송합니다.
이 인간도 숨 넘치게 못 끼고요. 어쨌든 하여튼 내일 첫 방송되는 스포츠카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저와 봉다리는 또 다음 주에 또 재미있는 또 영화 얘기, 그다음에 숨겨진 영화판의 뒷얘기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